따박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얘기. 자, 낙찰 받았다. 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가 남는데 얼마를 버는데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물건은 저희 수강생분의 사례인데요. 따끈따끈한 최신 물건 되겠습니다. 남들과 경쟁이 치열한 경매 물건 말고 일반 매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매물에 좋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안 좋은 시기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일반 매물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건은 동두천 지행역 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상남자 스터디 수강하신 분께서 일반 매물을 검토하셨는데요.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물 검색기라고 해서 간편하게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찍고 동두천시 지행동 이렇게 찍고 최근 일주일 매물을 조회를 하면은 자동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찾으신 건데 참 재밌는 사연이 확실히 노력하는 분한테는 달콤한 열매가 쏟아진다는 거는 이분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처음에 수업 듣고 나서 12월 16일경에 일반 매물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피드백을 요청하셔가지고 물건을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자, 괜찮고 조금 더 조사해야 될 내용 피드백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강생분도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더니 하루 차이로 그 일반 매물을 놓쳤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저렴했고 좀 배 아픈 물건이었어요. 되게 저렴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또 물건을 찾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12월 26일경에 동두천, 오늘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지행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전용 면적으로 98평짜리가 4억 6천만 원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광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네이버 매물에 광고가 올라와 있었던 일반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없었는지 팔리지 않았었던 일반 매물을 저희 수강생분께서 가지고 왔어요. 1차적으로는 싸 보였으나 저도 물건의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추가사항, 자, 피드백을 드렸고요. 자, 피드백의 내용은 주변의 시세, 매매 시세에 거래된 사례, 그리고 주변의 임대료, 그리고 임대 상황, 건물의 임대 상황입니다. 주변의 임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되고 해당 건물의 업종의 현황 등등 이것저것 수업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좀 조사를 해 보십시오 라고 피드백을 드렸었고, 자, 이분께서 진짜 열심히 조사하셨어요. 자, 기가 막히게 조사를 마쳤더니 조사 결과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입지도 너무나 좋고 건물의 컨디션도 괜찮고 업종의 현황도 좋고 공실의 상황도 너무나 괜찮아서 이거는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상의하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계약금을 딱 입금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열심히 검토해서 조사하고 확신에 차서 계약금을 딱 쌌습니다. 1월 초에 계약금을 쌌는데, 자, 기존의 매도인께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셨어요. 배액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500만 원 벌어졌습니다 라고 축하를 했는데, 자, 우리 수강생 분께서는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조사하셨거든요. 너무 아쉬워하셨었고, 더군다나 12월 16일경에 일반 매물을 검토했었던 의정부 금호동 물건을 놓친 게 있어서 이번에도 놓치면 진짜 힘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500만 원도 감지덕지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한 투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축하드릴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1월 20일 날 확정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금을 총 매가의 10%를 넣으면서 아예 배액 배상 못하게끔 금액을 넣으면서 계약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신에 매도인의 욕심을 조금 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도가를 1,000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매가는 4.7억이 됩니다. 4.7억으로 최초 4.6억에서 1,000만 원 올려주고 계약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수지 분석표를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자,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동안의 네이버 매물로 계속 광고가 되어 있었던, 아무도 관심 없었던, 애매했었던 그 상가를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수익률 분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참 재밌는 거는 공실이어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공부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공실 상가는 무서우니까 기존에 계속 임대 광고가 있었거든요. 임대 광고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임대 현수막만 계속 붙어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줄일 수 있었죠. 자, 계약금을 쌌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입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수치 분석을 돌려봤지만 그래도 나중에 임대가 안 빠질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같이 구상하게 됩니다. 동두천 지행역 바로 앞에 있었던 상가이기 때문에 평수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상권을 활용해서 공유 오피스 플러스 소우 사무실로 분석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요. 물론 매수하기 전에도 조사하고 분석했지만 매수하기 전에 조사할 때랑 매수했을 때 조사할 때랑 또 조사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조사하는 마음가짐부터가 이미 다릅니다. 주변의 현황까지도 모두 조사를 마쳤더니 역시나 경쟁력이 있었던 사업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짓고 대출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대출을 쭉 알아보는데 이분은 신규 법인을 만드셨고요. 신규 법인으로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걸고 잔금 날짜를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11일이니까 아직도 잔금 날짜가 남았습니다. 잔금 날짜를 여유 있게 잡고 대출을 알아봄과 동시에 임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걸로 작전을 짰었죠. 자, 그렇게 해서 98평 중에 일부 면적만 임대를 주게 돼도 이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남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직 등기에 잉크가 안 마른 것도 모자라 등기 칠 날짜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자, 대출은 1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요. 70%가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3억 2천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금리는 5%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과 얘기는 다 된 상황이고요.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는 한 달에 133만 원 가량이 빠져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순수익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총 98평인데 이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호실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원래 쓰고 있었고요. 기존부터 원래 쓰고 있었던 한 개 호실. 자,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호실이 계약이 됐습니다. 두 번째 호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잔금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 이자를 제외하고도 돈이 남죠. 자, 그리고 한 개 호실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 한 칸은 아직 계약은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학원 등 손님들이 오시고 계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에 보수적으로 7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개 호실은 확정이고요. 나머지 한 개 조그마한 호실은 1,000에 70만 원으로 학원 또는 사무실 등 맞추려고 하고 있고 손님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날씨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때문에 금방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잔금 치기 전에 3개 호실 모두 다 임대 세팅이 목표지만 나머지 한 개 호실이 아직은 세팅되진 않은 상태. 자, 그래도 벌써 이자 떼고 돈이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총 합쳤을 때 월세가 5천에 360가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싸게 맞히더라도 350만 원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동네 시세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미 매수하기 전에 시세 파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스토리는 이렇고 건물의 위치가 어디냐. 지행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지행역 주변에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중심상업지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건물의 개수는 많지만 그러면 전면 쪽과 대로변 쪽 상가는 괜찮을 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후면 상권일수록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번에 매수한 상가는 지행역 바로 앞에 대로변 쪽 라인에 있는 상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라고 했는데요. 세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경으로 500m만 찍었을 때 6,3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항아리 상권에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지행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다 보시면 되고요. 1층 아니고 지 아니고 지상층의 물건 98평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업종들은 대부분 대로변 쪽이 있습니다. 이디야, 파리바게트, 베스킨, 올리브영 등 대로변 쪽에 다 붙어 있어요. 이번에 매수한 일반 매물 상가도 대로변입니다. 자, 괜찮죠? 대로변 라인의 지상층 업종들을 확인했을 때도 학원, 병원, 의원 등 은행도 있으면서 괜찮은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네 주변의 공실 현황과 적정한 임대료만 파악이 된다면 임대 빼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수지 분석표를 보면은 전용 98평에 탁상 감정은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의 탁상 감정이 나왔고요. 매수가는 4억 7천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취득록세 넣고 기타 경비 넣고 대출은 68% 3억 2천이 실행이 되고요. 이자는 5% 해서 133만 3천 원. 잔금 날짜도 넉넉하게 남았고 현재 나머지 작은 호실에 손님도 계속 오는 상황이어서 무난하게 5천에 360만 원이 세팅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1억 2,600 정도가 되고 순수 현금 흐름 내 주머니에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은 226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분은 경쟁 없는 일반 매물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광고 중이었던 일반 매물로 완전 정말 훌륭하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수익률 9%, 레버리지 수익률은요 무려 연수익 22%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동네 시세 매도가를 또 산정을 해봤을 때 7% 정도면 무난하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6%도 팔리지만 보수적으로 7%를 계산해보면 6억 6,700에 팔았을 때 세금 다 떼고요. 세금 다 떼고도 1억 6,800이 남아요, 여러분. 세금 싹 다 떼고. 자, 그러면 순수익 1억 6,800, 투자 수익률 133%가 나옵니다. 자, 이 금액도 무거운 게 아닌 이유가 호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일부 팔고 원금 회수도 되고요. 원금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박따박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되고 아니면 5천에 360짜리 상가를 세금 다 떼고 1억 6천만 원이 남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수업이 끝나고도 마음 맞는 분들 몇몇 분들 뭉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임장 가시고 괜찮은 물건 있으시면 보고서 작성해서 피드백 받으러 항상 오시고요. 자, 오늘도 경매 물건을 임장 가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세팅을 하셨어요. 물론 놓친 물건도 아깝고 폐차란 물건도 있고요. 놓친 물건도 많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몰입해서 집중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이상씩은 꼭 임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싼 물건을 계속해서 찾고 검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치지만 않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앞으로 1-2년 안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알짜배기 상가를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수업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건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가를 1,000만 원 올려주더라도 정말 괜찮은 수익률, 아름다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요 마지막 호실은 사실 임대 주지 않아도 더 높은 수익률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세팅하고 더불어 비상주까지 세팅을 한다면 엄청 높은 월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임대 플러스 사업소득이 되겠죠. 자, 360으로 그칠 게 아니라 500 이상, 600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들과 경쟁 없이 일반 매물로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상가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반이에요,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실전반 스터디 5기 모집하니까 자, 목요일 반 자리 좀 있고요. 화요일 반하고 토요일 반은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즐겁게 일반 매물, 경매 물건, 검토, 임장 갈 거니까 저랑 같이 매주 임장 다니는 겁니다. 수지 분석표, 일반 매물 검색기, 월세 분석기, 상가 투자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3종까지 제공해드리니까 이번 좋은 기회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1 카카오톡 채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수업이 알찬지 어떤지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4기 스터디 후기 읽어보시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특강의 후기도 있으니 같이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모집이 마감입니다. 금요일까지예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는 스터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